안녕하세요. 여성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하루도 가정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남편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부부를 만나오며 제가 깨달은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남성분들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정작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내밀한 순간에는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침실에서 땀 흘려 노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애무하고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행위가 끝난 후 등을 돌리고 눕는 아내의 뒷모습에서 차가운 냉기를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아내는 즐거워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나이가 들어 힘이 약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에 남몰래 한숨 쉬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임상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이것은 선생님의 정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사랑이 식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남성과는 전혀 다른 여성의 몸이 가진 언어를 잠시 잊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부부 관계의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잃어버렸던 아내의 미소를 되찾고 두 분의 인생 후반전을 신혼 때보다 더 뜨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소중한 처방전입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침실에서 보여주는 그 열정적인 노력과 힘이 준비되지 않은 아내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고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고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지는 강한 자극은 여성에게 수치심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 순간 아내의 마음속 문은 굳게 닫히게 되고 결국 잠자리를 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여성 신체의 비밀과 올바른 접근법을 이해하신다면 그 모든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비싼 보약이나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내를 향한 따뜻한 배려와 올바른 의학 지식만 있다면 선생님도 아내에게 밤새도록 사랑받는 최고의 남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하는 대로 천천히 따라와 주신다면 아내의 몸과 마음에 숨겨진 진짜 보물지도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본격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한 노부부의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환자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과 일부 내용은 각색했습니다만 그분들이 겪었던 갈등과 치유의 과정은 분명 선생님께도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올해로 71세가 되신 김 선생님은 평생을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시며 별까지 다신, 그야말로 강직하고 위험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평소 감기 한번 걸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을 자부하시던 분이 어느 날 잔뜩 굳은 표정으로 아내분의 손에 이끌려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함께 오신 아내 이 여사님은 고운 인상을 가지셨지만 얼굴에는 오랜 세월 묵혀온 듯한 깊은 그늘과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상담을 위해 남편분을 잠시 밖으로 모신 뒤 아내분께서 어렵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원장님, 제 남편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성실한 사람입니다. 평생 국가와 가정을 위해 헌신했고 저에게도 가장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40년간 남편과의 잠자리가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고 제발 빨리 끝나기만을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떨리는 목소리 끝에서 그동안 혼자 삼켜야 했던 인고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여사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침실에만 들어오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돌변해서 제 몸을 너무 세고 아프게 자극합니다. 제가 너무 아파서 몸을 움츠리고 굳어버리면 남편은 제가 좋아서 그러는 줄 착각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신혼 초에는 용기를 내어 아프다고 말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원래 여자는 처음엔 다 그런 거라며 제 호소를 무시했지요. 그 뒤로는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평생 명령하고 지시하며 살아온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려봤자 싸움만 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죽은 듯이 참는 게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연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내분의 고백을 듣는 동안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가장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부부의 침실에서 가장 깊은 외로움과 고통을 느껴야 했던 한 여성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남성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노부부만의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혹은 좋은 아내가 아니라는 죄책감 때문에 고통을 숨기고 거짓된 신음소리를 내며 연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아내분의 몸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남편분께서 여성의 몸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분의 상담이 끝난 후 밖에서 기다리던 김 선생님을 다시 진료실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여쭤보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아내분과 사랑을 나누실 때 마치 군사 작전을 수행하듯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목표 고지를 점령하듯이 최단 시간에 최고의 화력을 쏟아 부어야만 남자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제 질문에 김 선생님은 헛기침을 하시며 자세를 고쳐 앉으셨습니다. 마치 정곡을 찔린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특유의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허허, 원장님. 사내대장부가 침실에서 힘을 못 쓰면 그게 어디 남자겠습니까? 당연히 강하게 리드하고 확실하게 끝을 봐야 아내도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우렁찬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부부의 40년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생을 남자는 힘, 속도, 정복이라는 가치관 속에서 살아오셨기에 부드러움과 기다림이 필요한 여성의 성을 이해하기 어려우셨던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에는 제 설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해온 방식이 다 틀렸단 말입니까? 아내는 한 번도 싫다는 내색을 한 적이 없소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눈을 맞추고 진심을 다해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아내분께서 침묵하신 것은 선생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평생 나라를 지켜온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으셨던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성의 몸은 점령해야 할 적군의 고지가 아닙니다. 아주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문이 열리는 비밀의 화원과도 같습니다. 꽃이 피지도 않은 화원에 무거운 군화를 신고 들어가 땅을 파헤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꽃은 피어나기도 전에 짓밟히고 뿌리째 뽑혀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제 비유가 마음에 닿았는지 김 선생님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사실 저 역시 의사생활 초반에는 이러한 심리적, 감각적 차이의 중요성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호르몬 수치를 검사하고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약물을 처방하는 것에만 집중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체적으로 건강한 부부라도 서로의 성적 반응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몸이 건강한데 왜 마음은 멀어지는 것일까? 고민하던 중 저는 몇 년 전 참가했던 파리의 국제학회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여성의 성 의학을 연구해온 세계적인 석학, 서 박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은발이 성성한 노 교수님은 저의 고민을 들으시더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닥터, 많은 남성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목적 지향적인 태도입니다. 남자들은 산 정상에 깃발을 꽂는 것만을 목표로 삼고 전력 질주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오르가슴이란 정복해야 할 산봉구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정원을 천천히 산책하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향기로운 꽃과 같은 것입니다. 정원 입구에서부터 천천히 걸으며 바람의 냄새도 맡고 나무의 감촉도 느끼고 새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비로소 그 깊은 곳에 숨겨진 꽃을 만날 수 있는 법이지요. 급하게 뛰어가서 꽃을 꺾으려 하면
정원의 아름다움은커녕 가시에 찔려 상처만 입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제 머리를 강하게 내려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클라이맥스라는 결과물에 도달하기 위해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르기까지 아내의 몸 구석구석을 어떻게 어루만지고 교감하느냐가 전부였던 것입니다. 여성의 신체 구조를 해부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사실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음핵, 즉 클리토리스는 겉으로 보이는 작은 콩알만한 부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실제로는 골반 깊숙한 곳까지 길게 뻗어 있는 뿌리와 수많은 신경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중심부보다는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들에 훨씬 더 많은 감각신경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오직 눈에 보이는 작은 돌기 하나에만 집착하여 강하고 빠르게 자극하려 듭니다. 이것은 마치 피아노 연주를 한다면서 건반 전체를 사용하여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건반 하나만 부서져라 계속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소리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듣기 싫은 소음으로 들리겠습니까? 여성의 몸은 기계적인 스위치가 아닙니다. 단추 하나 누른다고 해서 불이 탁 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온몸의 감각이 서서히 깨어나고 혈류가 돌고 마음의 긴장이 풀려야 비로소 쾌감을 느낄 준비가 되는 복잡하고 섬세한 악기입니다. 이제 잘못된 지도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새롭게 그려드릴 진짜 보물지도를 손에 쥐셔야 합니다. 남성분들이 평생 오해하고 있었던 여성의 몸, 그 신비로운 감각의 지도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펼쳐 보이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시면 아, 내가 그동안 엉뚱한 곳에서 헛수고를 하고 있었구나 하며 무릎을 치게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곳은 가슴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의 가슴을 애무할 때 오직 유두만이 유일한 성감대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유두로 돌진하여 입술로 빨거나 치아로 잘근거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심지어 강하게 자극할수록 아내가 좋아할 것이라 믿고 세게 깨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성의 유두는 남성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고 통각에 민감한 부위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강한 자극은 쾌감이 아니라 날카로운 통증이나 불쾌감을 줄 뿐입니다. 여성에게 가슴은 단순한 신체 부위를 넘어 모성애와 여성성의 상징이자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진짜 비밀은 유두라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싼 넓은 면에 있습니다. 유두를 감싸고 있는 짙은 색의 유륜, 가슴의 풍만한 곡선이 시작되는 밑가슴 라인, 그리고 쇄골에서부터 이어지는 윗가슴의 부드러운 피부까지. 이 모든 영역이 유두보다 훨씬 더 은은하고 깊은 쾌감을 느끼는 숨겨진 영토입니다. 이곳을 공략하실 때는 점을 찍듯이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면을 칠하듯이 부드럽게 감싸야 합니다. 선생님의 따뜻하고 넓은 혀 전체를 사용하여 가슴 전체를 아주 천천히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닦아내듯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손바닥 전체의 온기를 이용하여 가슴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남편이 나를 성적인 도구가 아니라 소중한 존재로 아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 아내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이 나와야 비로소 아내의 몸은 긴장을 풀고 선생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가슴을 충분히 사랑해 주셨다면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범하는 두 번째 큰 실수는 가슴 애무가 끝나자마자 바로 성기 중심부로 직행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의 성기는 서울의 지도와 같습니다. 남산타워라는 랜드마크 하나만 안다고 해서 서울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명동의 거리, 고궁의 돌담길, 한강의 물줄기를 모두 즐길 줄 알아야 서울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주로 클리토리스라고 불리는 음핵의 돌기 부분만을 유일한 공략 지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손가락이나 혀로 빠르고 강하게 문지르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볼 때
음핵의 귀두 부분은 신경이 매우 밀집되어 있어 직접적인 자극에는 오히려 통증을 느끼기 쉽습니다. 마치 눈에 티끌이 들어갔을 때처럼 아주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움츠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쾌감의 열쇠는 그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 숨겨져 있습니다. 음핵을 양쪽에서 받치고 있는 대음순과 소음순 사이의 골짜기, 그리고 질 입구 주변으로 이어지는 부드럽고 촉촉한 점막 조직들. 이곳이 바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비밀의 정원입니다. 이 주변부는 직접적인 자극보다는 넓고 묵직한 압박이나 부드러운 진동에 훨씬 더 잘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이 아름다운 정원의 풍경은 무시한 채 가장 예민한 꽃 봉고리만 쥐고 흔드는 꼴이니 아내가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제 진료실을 찾았던 한 남편분은 억울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저는 정말 아내가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프고 예민해서 혹은 깜짝 놀라서 본능적으로 움츠러든 방어 반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놀이공원에서 아주 무서운 기구를 탔을 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몸을 떠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 즐거워서 지르는 환호성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공포에 질린 비명으로 보이십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행동이 사실은 아내에게 고문과도 같은 고통이었을 수 있다는 뼈아픈 진실을 말입니다. 이제 그 낡고 잘못된 지도는 과감하게 찢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제가 25년의 임상 경험과 수천 건의 상담 사례를 통해 정립한 아내를 위한 진짜 보물 지도를 펼쳐 보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단계의 황금 기술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여성의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반응하는 순서입니다. 너무나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밤 이 순서를 천천히 그리고 정성을 다해 따라 해보신다면 선생님께서는 평생 보지 못했던 아내의 황홀한 표정을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메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정원 입구에서 노크하기입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음순 바깥쪽, 즉 허벅지 안쪽 살과 엉덩이가 만나는 부드러운 경계선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혀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선생님의 건조하고 따뜻한 입술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치 나비가 꽃잎에 앉았다 날아가듯이 아주 가볍고 부드럽게 쪽쪽 소리를 내며 입술을 맞추어 주십시오. 이 단계의 목적은 성적인 흥분을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아끼고 있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야 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 아내의 뇌가 느끼는 심리적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과정입니다. 이 1분의 짧은 기다림이 오늘 밤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원 주변 산책하기입니다. 아내의 몸에 긴장이 풀린 것이 느껴진다면 이제 혀를 사용하실 차례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혀끝을 뾰족하게 세우는 것은 금물입니다. 혀에 힘을 빼고 최대한 넓고 평평하게 펴서 혀의 넓은 옆면을 이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음순 주변과 클리토리스 사이의 경계, 그리고 질 입구 주변의 넓은 피부를 아주 천천히 마치 붓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듯이 쓸어내려 주십시오. 위에서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이때 선생님은 탐험가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부위를 지날 때 아내의 숨소리가 조금 더 거칠어지는지,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하십시오. 그 반응이 오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찾아내야 할 보물이 숨겨진 장소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꽃봉고리 주변 맴돌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클리토리스 근처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절대 중심부인 귀두를 직접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클리토리스의 왼쪽 옆면, 오른쪽 옆면, 그리고 윗부분을 덮고 있는 피부를 혀끝으로 아주 가볍고 리듬감 있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마치 숲속의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듯이 톡톡톡 하고 짧고 경쾌하게 일정한 박자를 유지해 주십시오. 이 리듬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자극은 긴장을 유발하지만 일정한 리듬의 자극은 뇌를 최면 상태처럼 몽롱한 쾌감으로 이끌어줍니다.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의 간지러운 듯한 자극을 통해
아내의 몸이 스스로 달아오르도록 기다려주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따뜻한 숨결 불어넣기입니다. 아내의 호흡이 가빠지고 몸이 어느 정도 달아올랐다고 판단되면 이제 감각의 변화를 줄 차례입니다. 열심히 자극하던 혀를 갑자기 떼고 그 젖어있는 부위에 선생님의 따뜻한 입김을 후하고 길게 불어넣어 보십시오.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입김이 만나면서 생기는 묘한 온도 차이는 여성에게 짜릿한 전율을 선사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입술 전체를 사용하여 그 부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쪽소리가 나도록 가볍게 빨아들이십시오. 혀의 촉각, 숨결의 온도, 그리고 입술의 압력이라는 세 가지 자극이 동시에 전달될 때 아내의 감각신경은 폭발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파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아내가 거의 절정에 다다랐다고 느껴질 때 그때 모든 동작을 멈추십시오. 이것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기술 중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혀와 입술을 완전히 떼고 한 템포 쉬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몽롱해진 아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여 주십시오. 사랑해, 당신 정말 아름다워. 이 짧은 멈춤의 순간 아내의 몸은 애타는 갈증을 느끼며 더 큰 쾌감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2번째 단계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쾌감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중의 기본인 5단계 황금 기술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악보를 보고 연주해도 초보자의 연주와 거장의 연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디테일, 즉 섬세함의 한 끗 차이입니다. 지금부터는 병원에서도 그 어떤 책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저만의 특급 비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더하는 순간 선생님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아내의 몸과 마음을 지휘하는 메스트로가 되실 것입니다. 첫째, 선생님의 손을 놀게 하지 마십시오. 많은 남성분들이 입으로 애무를 할 때 두 손은 침대 시트를 잡고 있거나 어색하게 허공을 맴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악기 하나를 버려두고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의 입이 아내의 비밀 정원을 탐험하는 동안 한 손으로는 아내의 가슴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내의 아랫배나 허벅지 안쪽을 아주 천천히 쓰다듬어 주거나 아내의 손을 깍지 껴서 꽉 잡아 주십시오. 여성의 몸은 성감대가 한 곳에 몰려있지 않고 온몸의 별자리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 감각을 동시에 연결해 줄 때 쾌감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증폭되어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둘째, 아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그 어떤 화려한 기교보다 중요합니다. 아내의 몸은 끊임없이 선생님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혀가 특정 부위를 스칠 때 아내의 숨소리가 변하는지, 엉덩이가 살짝 들썩이는지, 선생님의 머리카락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지점, 그 속도, 그 강도가 정답입니다. 남성들은 흔히 내가 리드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자기만의 속도로 밀어붙이지만 진정한 고수는 상대방의 호흡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내의 몸이 이끄는 대로 그저 물 흐르듯 따라가기만 하십시오. 셋째,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가장 강력한 비법, 폭포수 마무리 기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멈춤의 시간을 가진 후 다시 자극을 시작하여 아내가 마침내 절정의 순간에 도달하려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혀의 현란한 움직임을 멈추고 입술 전체로 클리토리스 주변부를 넓게 감싸듯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이와 동시에 선생님의 손바닥 전체를 이용하여 아내의 아랫배, 정확히는 치골 바로 위쪽 방광이 있는 부위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 2가지 묵직한 압력이 동시에 가해질 때 여성의 골반 저 근육은 반사적으로 강력하게 수축하게 됩니다. 이때 아내는 마치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깊은 오르가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 터득한 전문가들만이 아는 최고의 마무리 선물입니다. 이 3가지 비밀 노하우를 5단계 기술에 녹여내십시오. 선생님은 더 이상 아내를 아프게 하는 서툰 남편이 아니라
아내에게 평생 잊지 못할 밤을 선물하는 최고의 연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선생님, 저는 의사로서 기술보다 더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검이라도 그것을 쥔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흉기가 되듯이 제가 알려드린 이 기술들도 잘못된 태도로 접근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청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가장 내밀하고 소중한 곳에 선생님의 입과 손이 닿게 됩니다. 관계 전 양치질과 손 씻기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남성분들, 수염 관리에 신경 써주십시오. 남자의 피부에는 부드럽게 느껴지는 수염이라도 여성의 연약한 점막에는 거친 수세미처럼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는 남편의 수염 때문에 피부가 헐고 염증이 생겨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랑의 행위가 아내에게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제가 오늘 아내를 황홀경으로 이끄는 비법을 알려드렸다고 해서 매번 반드시 아내를 절정에 도달하게 해야 한다는 숙제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성의 몸은 로봇이 아닙니다. 그날의 컨디션, 스트레스, 호르몬 주기, 심지어 날씨에 따라서도 느끼는 감각이 천차만별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내가 별 반응이 없다고 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자책하거나 왜 못 느끼냐며 아내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즐거웠던 놀이는 끔찍한 시험 시간으로 변질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르가슴이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서로의 천을 느끼고 눈을 맞추며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 그 자체의 행복입니다. 셋째, 대화 없는 애무는 소리 없는 아우성일 뿐입니다. 선생님은 독심술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관찰을 잘해도 직접 물어보는 것만큼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애무하는 중간중간 부드럽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지금 느낌이 어때? 이렇게 하니까 좋아. 아니면 어디를 더 해줄까? 하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솔직한 대화가 오갈 때 두 분은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자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질문은 나는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고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라는 가장 강력한 사랑 고백입니다. 제가 이 비밀의 정원 산책법을 환자분들에게 처방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잠자리의 만족도만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몸을 존중하고 섬세하게 탐험하기 시작할 때 그 노력은 부부관계 전반을 치유하는 기적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마저 해드릴까요? 상담 후 김 선생님은 진료실에 따로 남아 돋보기 안경을 쓰시고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수첩에 꼼꼼히 메모해 가셨습니다. 평생 명령만 하던 장군님이 아내를 위해 공부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2달 뒤, 이번에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웃으며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 냉랭하고 어색했던 기류는 온데간데 없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신혼부부 같은 따스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상기된 얼굴로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처음 원장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평생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심한 남편이었는지 깨닫게 되어 아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원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힘을 빼고 아내의 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경이로운 체험이었습니다. 아내의 작은 숨소리 하나, 떨림 하나에 집중하다 보니 제가 이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군요. 그날 밤 아내는 제 품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서러워서 우는 건지 좋아서 우는 건지 모를 눈물이었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며 저희 부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요즘은 매일 밤이 기다려집니다. 원장님께서 고쳐주신 건 저희의 성기능이 아니라 저희 부부의 잃어버린 사랑이었습니다. 옆에 계신 이 여사님은 말없이 남편의 손을 2손으로 감싸쥐고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
남편의 변화는 단순히 침실에서의 기술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복하려던 태도를 버리고 사랑으로 어루만지기 시작할 때 굳게 닫혀있던 아내의 몸과 마음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명약이나 비싼 선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관계 회복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남성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비밀의 정원 산책법을 아내를 만족시키는 기술로 소개해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부부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은 선생님의 몸과 마음에도 상상 이상의 놀라운 선물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 선물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놀라운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바로 강철 같은 심장입니다. 놀랍게도 일주일에 2번 이상 규칙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절반 가까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침실에서의 사랑은 그 자체로 유산소 운동이며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최고의 심장 운동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중년 남성의 가장 큰 고민인 전립선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전립선 문제로 고생하십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 내부에 고여있던 묵은 분비물과 염증 유발 물질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자연 청소법입니다. 실제로 전립선암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 보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부작용 없는 천연 불면증 치료제입니다. 절정의 순간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은 몸의 긴장을 완벽하게 풀어주고 뇌를 휴식 상태로 유도하여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천연 수면제입니다. 더 이상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를 사 드시지 않아도 아내의 포근한 품에서 꿀맛 같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선물은 강력한 면역력입니다. 행복한 부부관계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감기나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사랑이 담긴 스킨십보다 더 좋은 면역력 강화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 선물은 바로 젊음의 묘약, 회춘입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노화 방지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DHEA, DHEA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감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얼굴에 혈색이 돌게 하여 선생님을 지금보다 몇 년은 더 젊어 보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내를 만족시키는 노력은 단순히 아내만을 위한 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심장, 전립선, 수면, 면역력, 그리고 젊음까지 지켜주는 선생님 자신을 위한 최고의 건강 투자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께서는 기적을 만드는 기술과 그 과학적인 원리까지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선생님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 익숙함과 자만심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남성분들이 저에게 기술을 배우고 희망에 부풀어 돌아갑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어떤 분은 앞서 말씀드린 김 선생님처럼 아내와 손을 잡고 행복하게 나타나시지만 어떤 분은 아내가 여전히 시큰둥하다며 실망한 얼굴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똑같은 기술을 배웠는데 왜 이런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관찰과 교감을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만족이라는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다고 합시다. 처음 배울 때는 악보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한 음 정성스럽게 건반을 누릅니다. 하지만 곡에 익숙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건방이 들어 관객의 반응은 살피지 않고 자기 멋에 취해 빠르고 현란하게만 연주하려 듭니다. 부부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반응 하나하나에 집중하던 남편이 기술에 조금 익숙해지면 나는 이제 잘하니까 하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전처럼 아내를 관찰하지 않고 배운 기술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거나 자기 방식대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은퇴 후 경로당에서
장기 두는 낙으로 소일하시던 박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부터 심해진 무기력증과 우울증 때문에 좋아하던 장기판 앞에서도 좀처럼 웃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늘 패배감에 젖어 있었고 친구들과의 대화에도 잘 끼지 못하고 겉돌기만 하셨지요. 그분은 저에게 5단계 황금 기술과 침실 대화법을 배우시고 나서 정말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아내와의 관계 개선에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박 선생님은 화사한 옷차림의 아내분과 함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원장님, 저 지난주에 구청에서 주최한 노인 장기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갈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밤에 사랑받는 남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니 매사에 자신감이 붙더군요. 장기를 둘 때도 예전처럼 주눅들지 않고 과감하게 술을 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기세에 눌리지 않으니 평소에 안 보이던 묘수도 떠오르더군요. 박 선생님은 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저를 보고 경로당 친구들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얼굴이 환해졌는데 무슨 좋은 보약이라도 먹었냐고, 회춘이라도 했냐고 묻더군요. 제가 웃으면서 우리 마누라 사랑이 보약이라고 말해줬더니 아무도 안 믿는 거 있죠. 요즘 저희 경로당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내에게 잘하는 게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침실이 변하면 당신의 표정이 변합니다. 당신의 표정이 변하면 당신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가 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남은 인생을 그늘 속에서 외롭게 살 것인가, 아니면 따뜻한 빛 속에서 당당하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당신의 아내를 향한 사랑 속에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스위치를 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부부 사이의 가장 은밀한 고민과 그 해답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만 주었던 시간들, 여성의 몸에 숨겨진 진짜 비밀의 정원, 그리고 그 정원을 행복하게 탐험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제 모든 비밀의 열쇠는 선생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선택은 오직 선생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선생님과 아내분의 남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끄고 여느 때처럼 익숙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아내에게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 용기 내어 아내의 손을 잡고 인생을 바꿀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여보, 오늘 내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고 싶어라고 쑥스럽지만 진심을 담아 말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모든 의학적 지식과 비법보다 더 중요한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 하나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아내를 다시 사랑하려는 의지입니다. 내가 그동안 아내의 몸과 마음에 대해 잘 몰랐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아내를 다시 처음 만났던 그 시절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알아가고 아끼고 만족시켜 주려는 의지. 이 두 가지만 마음속에 품으신다면 선생님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5단계 황금 기술을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심을 다해 실천해 보십시오. 선생님의 아내는 선생님의 품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을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세상 최고의 정력제는 약국이나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선생님의 가슴속, 아내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배려 속에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선생님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그리고 오늘 밤 어떤 단계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실 것인지 댓글로 선생님의 용기 있는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선생님의 솔직한 고백과 다짐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대한민국 남편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을 늘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부디 선생님의 모든 밤이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평생 부부 행복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